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파퓰리즘이란 말이 있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인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 퍼주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꾸 퍼주다 보면은 결국 나라 국간이 비게 되고 나라 전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죠. 쿠바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권력을 잡고 나서 이 파퓰리즘 정책을 쓴 거예요. 무상 복지,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심지어 무상 주택.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집까지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말아요. 국민들 1인당 한 달 소득이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많이 받으면 3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죠. 절도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물가는 비싸죠. 자, 예를 들어 스타렉스 같은 중고차가 1억 5천. 월급 1만 원씩 받아가지고 1억 5천짜리를 뭔 수로 삽니까? 새 차 스타렉스는 4억 5천. 뭐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50년, 60년 된 차도 계속 수리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나라에 매연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상복지 조심해야 됩니다. 파퓰리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쓰느냐? 그게 표와 연결되거든요. 지지율에 보탬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외식 쿠폰 무료로 막 제공을 해주죠. 공공근로를 빙자한 퍼주기, 문재인 케어. 여기도 어마어마한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검사 비용을 내는데 외국인들도 다 무료로 해줬어요. 호구 나라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죠. 원자력 발전소 중단했어요. 그래 놓고 전기세는 못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세 올리면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한전이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던 알짜배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요, 마이너스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하죠. 아마 나중에 이게 다 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퍼주다 보니까 돈이 궁해져요. 계속 퍼주면서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올려요. 세금이 늘죠. 양도세 폭탄 때리죠. 보유세 엄청나죠. 교통범칙금 거두는 것도 상향 조정을 합니다. 삼성 이재용 씨 상속세 11조 내려간다면서요. 하여튼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하다 못해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에게 벌금 10만 원을 물린다고 합니다.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실수하다가 벌금 물면은 또 손해를 볼 테니까요. 첫째로 입과 코를 다 막아야 된답니다. 입만 막고 코를 노출하면은 벌금 맞습니다. 턱에 걸쳐도 벌금 맞습니다. 둘째로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는 어디냐? 클럽 같은 유흥시설, 노래방,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 카페 같은 곳들,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PC방,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랑 약국. 이게 나가네요. 집회나 시위 나갈 때 모두 해당됩니다. 야외.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이고요. 지자체가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방역을 빙자한 국민 통제에 재미가 단단히 들었습니다. 게다가 벌금 10만 원까지 걷어들일 수 있으니 꼭 먹고 알 먹기죠. 네 번째로, 애들은 또 달라요. 14살까지는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랍니다. 예외죠, 예외. 그럼 아이들은 코로나 안 걸려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데 그럼 아이들은 국민이 아닌가 봐요. 아이들은 코로나 걸려도 아무 상관없는가 봐요. 어른들이 위험하면 아이들은 더 위험하죠. 어른들 보호하려면 아이들은 더 보호해야죠. 뭔가 원칙도 기준도 엉망진창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담배는 어떻게 되느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마스크 벗는 것 괜찮답니다. 왜냐면 담배는 음식과 같은 기준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와, 담배가 음식처럼 다뤄진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지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진 찍는다고 마스크 벗으면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그건 또 예외랍니다.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국민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국민들 억압하지 말고 외식 쿠폰 나눠주는 거 이런 거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찍어 누르는 정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차벽도 모자라 4,500만 원짜리 강철 pel스를 주문 제작하는 정부라. 독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상으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발 국민들 괴롭히는 거 그만하고 중단하고 국민들 어떻게 하면 위해할까, 마음 편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치 방향, 코로나로 사람을 하도 올가매니까요. 지금 자살률이 치솟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 제대로 표를 던져야 되고 그 선거에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 이 부분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진짜 사회주의로 갈 겁니다. 국민 통제로 갈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될 겁니다. 공수처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다 제도가 시스템이 법이 완비가 돼 있는데 또 다른 권력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발석이잖아요. 국민들 깨어납시다. 싸웁시다. 목소리 냅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갑시다.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분당으로 갑니다. 오늘 분당 신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나서 또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유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